하예수 공동위원장께서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있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행정통합 발전 전략,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본계획 연구를 총괄해 오신 최철영 연구단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태일 공동위원장님이 인사 말씀과 함께 기본계획 초안의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활용 방안 등에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태일 공동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일입니다. 오늘 발표를 할 것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입니다.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계속 다듬어 가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초안을 발표하고 이 초안을 가지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시도에 4월 말경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대구대학 최철영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또 최재원 박사를 실무 책임자로 하는 연구단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 연구원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전문가들이 작업을 했지만은 시도민과 함께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시작 때부터 시도민의 상상과 시도민의 판단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다루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또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시도민들의 그 뜻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기본계획 초안 작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초안은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초안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의 공론 과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구체적인 그 안을 가지고 근거를 가진 토론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깊게 또 훨씬 더 뜨겁게 공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본계획 초안을 가지고 당장에 내일 모레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대구, 포항, 안동, 구미 이 권역을 돌면서 각종 의견 그룹의 얘기들을 청취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최종적으로는 시도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집중적인 수기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의 그 공론 과정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4월 말경에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망라해서 최종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이제 그 기본 계획 초안의 전문은 오늘 이제 파일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10만 전 시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충 절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 설명은 우리 하예수 공동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예수 공동위원장님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있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행정통합 발전 전략,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전략 등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이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행태로 가는가, 이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그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이전까지는 뭐 3개 안도 검토하고 4개 안도 검토했는데 지금 이제 2개 안으로 좁혔습니다. 2개 안으로 좁혔는데 첫 번째 안이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안입니다. 특별광역시 안이고 두 번째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특별광역시 안은 그 우리 대구 경북이 도시화율이 한 86.4% 정도 됩니다. 한 90%에 가까운 이제 도시화율인데 대구시를 경북 전역에까지 확장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도시화된 읍지역을 시로 승격시키던 방식에서 군 지역 전체를 도시로 만들어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고 대구시를 전역 경북에 다 확장시켜서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로 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방식의 이제 그 어떤 풀어야 될 숙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그 도하에 시, 군을 두게 돼 있고 광역시 하에 군 자치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광역시가 되면은 그 밑에 시를 둘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그럼 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는 그래도 대도시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례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되면 특례시로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자치구는 물론 뭐 군으로서 이제 독자성이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도 되고 아니면 군으로서 유지해도 됩니다만 자치구가 문제입니다. 자치구는 우리가 자치 2층제, 자치 3층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2층제 틀 안에 묶어 놓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치구를 준자치구 형태로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대도시 특성은 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치구가 이제 그 지위가 약화될 경우에는 그 주민자치,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 권한이 약화되는 이런 또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훈을 얻는 그런 컬로퀴움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강화돼도 유명무실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분권 특례를 받는 쪽에 상당한 그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그게 세원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이 그렇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한다면은 지방재정교부금 특례라든지 지방교부세 특례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라든지 이런 특례를 추가적으로 해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분별 발전 전략으로는요. 우리 시도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분 어떻게 하면은 분할되어 있는 이 그 산업경제 시장을 하나로 뭉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바이어들한테 이 매력적인 소비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강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그를 통해서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농촌 부분, 문화관광 부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우리 생각해서 계획에 다 반영합니다만은 시도민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복지, 보건, 의료 부분이었습니다. 복지, 의료 부분이 되면은 통합 보건 의료 체계를 마련해서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 운영하는 계획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시도민들이 세 번째로 중시하는 그 기본 그 부문이 자치행정 부분이었어요. 자치행정 부분이 예를 들면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의 뭐 분권 특례를 통해서 권한을 많이 가져온다. 이것들은 뭐 긍정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또 주민들의 자치권은 어떻게 강화되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두 가지 대안 중에 이제 하나이겠습니다만은 특별광역시 체제로 갈 경우에 그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자치구의 조세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같은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서 좀 더 특례를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또 전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주민총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통해서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에 우리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두 공동위원장님과 최철혁 연구단장님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아이들의 여원 대표입니다. 여기 그 지금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마창진 통합에 있어서 그 중앙정부에서 합쳤을 때 이러이러한 뭐 알파를 주겠다, 뭐 예산 적응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좀 잘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세히 각 도시별로 이게 안 되니까 잘못 합친 거 아이가, 그래가 다시 분리를 또 주장하는 주민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시민, 도민 의견을 모으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을 통해서 그 약속받은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이를 따지면은 뭐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첫 번째 약속한 사항은 많이 지켜졌습니다. 많이 지켜졌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계실 때하고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논리를 개발하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영구히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제주도는 그 당시 이제 세 개 시군을 다 두 개 행정시로 지위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그 자치라든지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잠깐 기다리시오, 도지사한테 또 결재를 맡아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들이 요구 사항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주민자치단체장, 그러니까 행정시장만이라도 직접 선출을 통해서 뽑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그런 방식,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준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도는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번 진짜 제도가 이게 틀이 완성이 되니까 잘 안 바꿔줍니다. 잘 안 바꿔지고, 또 제주도에서 또 하나 고민 사항은 SOC 건설과 관련된 그 특행 기관을 다 이제 이전 받았지 않습니까? 특행 기관을 이전시키고 나니까 그게 관련된 수요라든지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으니까 중앙에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불만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행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재정하고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우선 뭐 받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설계하고 짤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 아주 세밀한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시작할 때 많은 그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아마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하예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주려고 했던 그 분권과 그 자원의 특례적 조치들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 이제 평가입니다. 뭐 정작 중요한 건 안 주고 뭐 껍데기만 줬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주도 내에서는 아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불만이고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이게 주민들에게 또 수평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그 도집행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그래서 뭐 제왕적 도지사란 얘기를 그냥 뭐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두 가지 점을 좀 유념하면서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그 분권과 자원 확보를 위한 그 분명한 조치들을 좀 아예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도지사의 권한 분산과 주민자치 확대 등을 통해서 내부 민주주의를 또 강화해 나가자, 이런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마이뉴스 조동 기자입니다. 하예수 위원장님께서 대구 경북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또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도민들 의견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 수치를 보면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가 77.1%였고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70.7%였는데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간다면, 만일 그렇다면 대구시의 이상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대구 시민들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간다면 대구시는 특례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도 밑에 특례시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이상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 통합을 한다면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통합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좀 감축이 되고 또 대구시 경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도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권현희 대구시장도 공무원들의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전에도 다른 토론회에서도 특히 대구시 공무원과 경북도 공무원의 교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이 통합이 된다면은 껍데기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찬찬히 생각하는 거하고 당장에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통합돼서 특례를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둘 다 광역시가 통합됐기 때문에 경북도도 없어지고 대구시도 없어져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대도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특례를 좀 둬서라도 존치시키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가만히 따지보면은 대구 경북은 광역자치단체 특례를 받아왔고 대구 대도시 특례도 받아오는 이중의 특례를 받아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시도민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구 광역시가 특례시로 줄었구나, 아마 이런 착시 현상 아닌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대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겁니다. 조만간에 단일 대안으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이 되면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 이제 감축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관리 부서라든지 이 똑같이 존재하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감축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은 그 헌법에 의해서도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떻게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사례도 보면은 어떤 예컨대 중복 대에서 감축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 보면은
새로운 그 행정 수요 있지 않습니까?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진단이라든지 연구단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많이 그 할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아마 이거 내용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소멸 대응이라든지 균형발전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타스크포스라든지 새로운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활용할 인적 자원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교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자천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강압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행태를 지향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이전에 입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인사교류를 시키지 않는 그런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통합 이후에 입사한 공무원들은 어차피 통합된 행태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어쨌든 뭐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간다는 저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브리티 경제신문의 김정현 기자인데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가지고 시도민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저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반만 정도까지 끌어올리셨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했는 말도 없고 무슨 뜻인지 그러고 주위에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여론조사가 잘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도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론조사가 뭐 잘 나왔다라고 할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론위원회 활동을 알고 있느냐 한 50%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 인지면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위원회가 전망을 하기로는 앞으로 공론 과정이 좀 더 이제 진전이 되면 공론에 대한 인지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공론에 대한 인지 수준의 상승은 아마 찬반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뭐 전망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제 의견을 전망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더 이제 진전될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오늘 이 기본 계획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공론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갈 테니 당사자인 두 분 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시장과 도지사는 그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이상 시장과 도지사 당사자로서 이 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대해서 주변에 어떤 의견을 묻거나 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좀 보다 분명한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질 것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대로 어떤 근거를 가진 것들이 되니까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 공론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깊은 공론이 시작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KBS 김재동 기자입니다.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통합하게 되면 책자 내용을 보면은 인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긴 한데 단순히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행정 통합을 하면 이런 점들이 좋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겠지라는 형태가 아니라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도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대구 경북 작년에 인구 감소폭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46,000명이 줄었고요. 특히 청년 인구는 48,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대구는 인구 소멸 주의 단계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북은 아예 그 진입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경 행정통합의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인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출생에만 집중해서는 결국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수준의 고등숙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연구단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 경제산업과 관련해서 이 많은 계획들은 첫 번째는 일자리거든요. 지금 대구가 추구하고 있는 ICT나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나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추구하고 있는 2차 전지나 바이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통합을 통해서 집중적인 이 재정 투자를 하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중소단 이 수준의 그런 이 분야의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이 초대 규모의 그런 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를 잡아놓고 또 외부로부터 그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지금 아주 중요한 저희가 관심사항이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단이 이 계획을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설명 기자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